안녕하세요, 뷰먼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1월 4일 오늘 뭐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흐름을 좀 보실 텐데요. 지금 다우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좀 하락 중에 있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1.3%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 지금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지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지금 일본 측에서 나온 기사인데, 일단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된다. 부품 그 생산량을 좀 줄이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 관련 제품들 소비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인다. 이런 기사 내용이 좀 나오면서 좀 전반적으로 나스닥의 흐름이 좀 좋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 나스닥을 좀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낙폭이 좀 큰 편인데,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좀 상승이 좀 나오면서 그나마 좀 저점을 지지해 주나 싶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또 좀 하락할 좀 분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일단 지수가 개파락으로 출발한다라고 했었을 때 양봉으로 좀 전환되는지 그걸 일단 좀 보고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 내용도 보시면요, 뭐 아직까지는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좀 볼만한 내용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강남 3구 용사를 제외한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하겠다, 이건 속보로 좀 떴는데 2017년도에 묶인 규제 지역 5년 만에 대부분 풀린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모든 분양주택 허용한다. 전매 제한도 대폭 완화되고요. 수도권은 최대 3년이다. 그리고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100만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뭐 GTX 추가 추진 등등등 여러 가지 좀 부동산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좀 부동산 뭐 재개발 관련주 쪽, 뭐 일성건설, 동신건설, 범양건영이 있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 전일 상승도 좀 나왔었는데, 성창기업지주, 신한종합개발, SG세계물산, 이건산업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일성건설, 동신건설, 그리고 범양건영, 한번 좀 시세가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는데, 그나마 좀 거래량이 좀 들어왔었던 종목, 일단 일성건설, 이 종목을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동신건설도 좀 마찬가지로 좀 시세가 좀 나왔다가 밀렸는데 거래 대금이 좀 너무 적어서 차라리 일성건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 쪽, 전일 성창기업 지주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한 이후에 그냥 쭉 밀렸어요. 그런데 한번 재상승 나올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한종합개발, SG세계물산, 이건산업 뭐 다 지금 상승은 나왔었는데 대부분 다 음봉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 종목보다는 뭐 일성건설 좀 시세가 좀 나올지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그린벨트 관련주 쪽은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테마는 아니라서 차라리 재개발 쪽, 이쪽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왔을 때 뭐 관련주 쪽으로 뭐 가구 관련주, 이쪽도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고, 리모델링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만 좀 가더라도 저는 좀 한 종목 정도로만 축약해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요, 전일 나왔던 뉴스인데, 반도체도 배터리도 아니다, 삼성이 새해 첫 투자한 곳은 하면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일 아침에 좀 공시가 나왔었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행함으로써 투자를 좀 받게 됐다. 그래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좀 강하게는 못 간 것 같아요. 상한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상한가를 못 들어가고 좀 마감을 했고, 로봇 관련주들도 역시나 좀 따라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시간 외로도 약간 좀 상승 나오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재료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일단 뭐 그 금액,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액 자체가 큰 편은 아니라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호재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추가적인 내용은 나온 게 없는데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전일 상승 나왔었던 호재로 다시 한번 재상승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쪽들 한번 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에브리봇,
유일 로보틱스 전일 상승 나왔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한가 못 들어갔고 시간 외로도 역시나 좀 상한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리봇 그리고 SPG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뭐 상승폭은 좀 적은 편은 아닌데 좀 아쉽긴 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비해서 이동주, 삼동주 이런 종목들이 좀 크게 못 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시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컬리어스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새 투자 섹터로 부상한다. 그래서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컬리어스가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서 뭐 한국에 좀 좋은 내용, 새 투자 섹터로 볼만하다. 그리고 운용사, 건설사, 신규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얘기가 나왔는데 뭐 데이터 관련주 쪽이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줌 인터넷, 모아 데이터, 오픈베이스, 오파스넷 이런 종목들이 시간외로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일단 데이터 솔루션 옛날에 그 카카오톡 통법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다가 그래서 좀 박스권을 좀 만들었는데 아침에 좀 얼마나 좀 뜰지 이 저항선 라인 뚫고 갈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줌 인터넷 그리고 모아 데이터 오픈베이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고 오파스넷도 역시나 좀 관련주로 상승이 했는데 오파스넷은 지금 한동훈 관련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관련주 쪽이 오히려 강하게 좀 시세가 좀 나왔었던 편인데 일단은 뭐 두 가지 엮이면은 둘 중에 하나로도 갈 수 있으니까 오파스넷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솔루션과 줌 인터넷, 모아 데이터 시총도 다 비슷하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나마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좀 데이터 솔루션이 그나마 좀 박스권 하단이라서 그나마 좀 낫는데 이거를 좀 대장주로 확인하시려면은 이 시간의 상한가가 몇 시에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데이터 솔루션은 시간의 상한가를 4시 50분에 닫았고요. 줌 인터넷은 상한가를 7시 반에 닫았네요. 그리고 모아 데이터는 4시 30분에 닫았네요. 그래서 모아 데이터가 가장 빨리 상한가를 닫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를 일단 모아 데이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시간 외로 먼저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대장주로 좀 보긴 하는데 일단 모아 데이터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줌 인터넷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차트적으로는 데이터 솔루션이 조금 더 낫다라고 봤는데 일단 모아 데이터를 또 대장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를 보면요, 국제 금 가격 6개월 만에 최고치 1,850불을 임박했다. 그래서 금 가격이 6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지금 금 선물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1444불 지금 2월물 기준으로 거의 1850불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위스 아시아 캐피탈 최고 투자 책임자 이분이 말씀하시기는 현재 시장 상황이 2001년, 2008년도와 유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좀 차트 좀 봤었거든요. 골드 선물 가격을 봤었을 때 일봉상으로 좀 의미 있는 고점을 좀 뚫어주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련주 쪽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쪽 관련주 쪽이 좀 움직임이 좀 어려운 종목이라서 일단 대응은 좀 쉽진 않으실 거예요. 엘컴텍이 있습니다. 엘컴텍이 최근에 계속 윗꼬리는 달고 있는데 요걸 한 번을 넘어서지 못해요. 근데 거래 대금도 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엘컴텍 정도는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IT세는 아직 추세는 역배열이라서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노려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엘컴텍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공법택한 일동제약, 조코바의 품목 허가 신청, 원래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좀 기대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정부에서 그렇게 필요 없다. 조코바까지는 필요 없다.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일동 관련주들이 좀 급락이 좀 나왔죠.
그런데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무산된 데 반해서 이제 정식 품목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그 공시에 좀 나왔었던 내용인데 일동제약이 3일날 조코바정을 코로나19 감염을 대상 질환으로 조코바정을 식약청 품목에 허가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서 품목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신청이 허가가 나면은 물론 이제 판매 승인이 나는 거기 때문에 급등을 좀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일동제약 쪽에서도 뭔가 방법을 좀 찾은 내용이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 호재로 좀 볼 수 있고 저점에서 좀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좋게 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거절되면 또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일동제약 쪽에서는 이게 최선이고 일동제약이 근데 요거 조코바 아니더라도 낙폭 과대가 좀 된 점은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언제 반등할지 그걸 좀 저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시 나오면서 반등 시기 한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동제약이 조금 시총이 더 크고요. 일동홀딩스가 조금 더 가볍습니다. 시간 외로는 일동홀딩스가 그나마 조금 더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 장중에는 일동제약이 조금 더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도 한번 좀 크게 나오면서 좀 밀리긴 했는데 지금 자리면은 예전에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일동홀딩스는 그 직전 지지선 자리는 깼어요. 더 깼는데 확실히 좀 시총이 낮은 종목 일동홀딩스가 변동성은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동제약은 수급이 좋아요. 수급이 좋다라기보다 수급이 들어와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외국인이나 기관. 근데 일동홀딩스는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보다는 일단 개인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일단 염두에 두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개인 수급이라도 상관없다라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 좋다라고 하시면은 일동홀딩스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을 좀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변동성은 좀 작더라도 외국인 기관 수급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일동제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뉴스들 정리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전일 대비해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던 로봇 관련주 쪽이라든지 일단은 그린벨트 해저 관련주 쪽 이쪽은 좀 재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좀 로봇 관련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도 저점에서 좀 반등이긴 한데 얼마나 좀 뜰지 지금 갭상승으로 한 5% 시간 내로 5% 정도 떴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안 좋게 또 흘러가고 있는데 그나마 좀 반등이 좀 양봉으로 전환되는 모습 나와서 그 낙폭을 크게 키우지만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또 나오는 뉴스들 이슈들 말씀 좀 드릴 텐데 시장을 크게 이끌 만한 주도 테마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주 쪽도 좀 오늘 어제 움직임 봤었을 때는 그렇게 강한 주도 테마의 모습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